안녕하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진은 다른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시고 그리고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월 22일 한겨레 기사인데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기본소득협의회 구성키로 했다. 이런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협의회 구성, 3개의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경기도 시하고 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상설 정책협의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뭘 하냐면은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이게 2018년 7월에 이 지사님하고 31개 시장 군수 합의로 의해 출범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월 22일 날 이게 첫 정례 회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24명의 시장 군수와 7명의 부시장, 부군수가 참석을 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많이 참석했네요. 처음이니까 앞으로 많이 참석하시겠죠, 더. 그래서 3개 협의회 구성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 뭐냐면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또 경기도 역할이 크니까 거기에도 또 이제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경기 교육발전협의회, 이런 구성에 지금 3가지 협의회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육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1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보면은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그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시, 군도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 방안 연구, 공동 대응,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참석은 다 한 모양이네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24명의 시장 군수와 7명의 부시장, 부군수가 참석했다는데 31개 시군이 다 참석한 모양이네요. 24명의 시장 군수와 부시장 군수 합해가지고 다 31개 시군이 전체 참석을 했네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남북 그 협력 사업이 추진이 이렇게 되면서 가장 그래도 경기도가 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해놓고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대기 중이죠. 이제 대기 중인 거지. 일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은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협의회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그 남북 그런 협력 사업을 하려면은 법령 개정도 해야 되니까 제도 개선하고, 이런 쪽에 그 제도 개선하고 홍보 등 지방 자치단체 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합의로 도하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전체 다 참여를 확정했고, 그리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네, 이게 지금 참여를 요 의미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확정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 확정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참석을 하느냐, 그건가 보네요. 이게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제 지금 초기니까 이렇게 밝힌 상태고, 또 계속 이제 늘어나겠죠. 세 번째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네, 이렇게 내용은 뭐 별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경기도 도지사가 이렇게 시군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고 수시로 협의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또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재명 도지사는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하고도 또 소통하고, 끊임없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 이 뉴스에서. 네,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과 늘 소통하고 도민의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면은 경기도에서 사실 그 작은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그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게 있죠. 억강부약, 공정사회. 이걸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미래의 우리들에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 회의 자리 아시죠? 둥그렇게 모여있는 그 회의석상. 그 자리에서도 항상 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억강부약 공정사회 같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청와대 그 회의 자리는 좀 딱딱하니까 사람들 가슴에 좀 더 이렇게 좀 와닿게 하려면은 그런 자리보다 강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와대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데서 이재명 도지사가 연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청와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그 공직자들이 좀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가 강당에서 연설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마음에 와닿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 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머슴이니 우리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의 역할은 소수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도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기회는 공평하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항상 많이 듣던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지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같이 상상합시다. 많은 분이 상상하면은 그것이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